제가 이런 CCTV를 보면은 DVD로 현재는 통합이 되어 있는데, 이거를 이렇게 유선 방식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이거를 그 공장이다 사무실이다 그러면 40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. 그럼 그 선을 갖다가 각각 우리가 그 모니터 화면에서 각각 다르게 틀리게 DVD로 해서 봐야 됩니까? 그게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 선을 이렇게 각 선에서 들어오는 영상 신호, 음성 신호도 있을 수 있으니까,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40개, 50개짜리 이제 통합, 한 20개짜리가 있을 수 있고 10개짜리가 있을 수 있고, 그래서 꽂기만 하면 무적으로 신호가 통합이 되는 이런 통합기기, 유선 포트라고 제가 부를게요.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. 이거는 이제 한 선으로 컴퓨터에다가 꼽으면 DVD를 꼽지 않고 유튜브 화면처럼 유튜브 수백 개 화면 한 화면에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보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수백만 대도 인터넷 이동통신회사에서 신호를 무선으로 주고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. 유선 전화기도 이렇게 전화국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만드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해가 가시죠?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. 또는 이 부분은 그렇죠. 컴퓨터 통합도 있고 사무실 내 컴퓨터 40대 있다, 100대 있다 그러면 연결 포트에다가 이걸 꽂기만 하면 그 컴퓨터에서 오는 모든 신호를 서로 송수신 할 수 있는 거죠. 인터넷 회사에서 우리 보면 인터넷 제공을 합니까? 안 합니까? 하죠. 그런 방식이에요. 이런 간단한 유선 포트를 통해서 선을 이렇게 각 컴퓨터하고 이거 유선 포트 꽂기만 하면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. 컴퓨터 이제 소형 컴퓨터니까 자기 관리하는 컴퓨터,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되어서 그것이 회사의 모든 컴퓨터를 하나로 통합시켜 줄 수 있는 간단한 장치입니다. 이 기술 그걸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요.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무선 신호 안에서 무선 신호 안에서 스마트폰도 보면은 스마트폰도 하나의 앱으로 수백만 대의 스마트폰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. 페이스북도 다 들어가 있고요. 페이스북은 컴퓨터는 수백만 대, 수천만 대 전 세계 수억 대의 스마트폰도 동시에 신호를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. 이해가 가시죠? 무선 앞으로 이렇게 드론 같은데도 수억 대로 움직이고 매트리스 영화처럼 수억 대도 움직일 수 있어요. 푸른 로봇을 수십억 대. 군사 모든 이렇게 인적 자산이 인적 자산이 조금 저도 약간 덜 중요시되고 로봇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, 그 중에 매트리스 영화를 보면 문어 로봇처럼 수없이 나오잖아요. 숫자가 그것처럼 수억 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스마트폰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. 신호를 주고받고. 그럼 이때 필요한 것이 무선 통신망이란 말이에요. 무선 통신망인데 위성에서 관할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비행체를 띄워가지고 신호를 줄 수도 있고, 기지국을 전 세계 기지국에 둬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이제 비행체 모선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각 드론을 몇 천만 대씩 관할을 한데, 이제 신호를 주고받고 할 때 그때 이제 쓰이는 방식이 위성이다. 그러면 하나의 위성의 송수신 구조, 전화기를 갖다가 위성 안에 만 대를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그럼 각각 전화를 걸 수 있거나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. 위성 통신 안에. 그래서 테슬라가 됐든 아니 그다음에 이런 거 머스크가 됐든 어떤 데도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. 위성 통신 하실 때 이런 많은 신호기를 둬서 송수신 할 수 있는 신호기를 줘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전파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전파 발생시키는 장치가 10,000개 이렇게 들어가요. 그럼 거기서 하나의 위성 발사체가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위성 자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호를 송수신한 이런 구조가 일을 하는 구조잖아요. 그렇게 이런 위성 송수신 구조를 가지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. 이걸 라우터에서도 쓸 수 있는데, 라우터에서도 수많은 송수신 장치를 작은 거를 미니로 둬가지고 신호를 이제 스마트폰에다 연결을 할 때 서로 각각 이렇게 교류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. 또는 거기서 이제 총사령부, 중간사령부, 그다음에 일선부대 이렇게 해갖고 반할해서 이게 하나당 하나의 송수신 구조를 가진 이 송수신기가
이 라우터에 이렇게 수없이 몇백 개씩 달려있는 하나당 50개씩 관할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무선으로 이렇게 송수신 하시든지 유선으로 송수신 하시든지 두 방식이, 유선과 무선 두 방식이 가능합니다. 이 송수신기는 유선 신호를 전화 신호처럼 처리할 수도 있고, 유선 전화 있잖아요. 옛날에는 유선 전화 많이 썼죠. 무선 전화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을 관할하듯이 무선 전화를 하나당 이렇게 전부 다 관할할 수 있는 거예요. 인터넷에서도 쓸 수 있고, 스마트폰 회사에서도, 스마트폰 이동통신 회사에서도 쓸 수 있고, 군부대에서도 쓸 수 있어요. 이런 방식은 아파트의 저게 뭡니까, 인터폰의 방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. 일단 라우터 구조인데 총사령부, 중간사령부, 밀선부대 갖고 상위 부대로 이게 보고를 올리듯이, 총사령부가 몇 개, 한 두 개, 세 개, 몇 개씩 있을 수가 있고요. 우리 이론적으로는 하나야만 된다고 하잖아요. 그게 고지식한 발상이라는 거죠. 총사령부도 몇 개 있을 수 있습니다. 두 개, 세 개 이렇게 몇 개 있을 수 있고, 중간사령부도 몇 개 있을 수 있고, 각 신호에서 하나당 수십 개, 한 개당 50개씩 관리를 하는 일선 부대들을 10개씩 통합하면 500개잖아요. 그거를 갖다가 중간사령부가 관할할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그냥 신호를 통합해서 유튜브 방식으로 신호를 유튜브에도 전 세계 몇억 대 컴퓨터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페이스북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런 방식으로 해서 라우터도 이렇게 수없이 들어오는 일선 부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총사령부로 올릴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그렇죠. 자잘한 일들은 일선 부대에서 하고, 그 신호를 하나로 패키지로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중간사령부에 총사령부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? 이런 방식을 가지면 이제 라우터 구조라든지 무선 통신기기를 이렇게 신호를 통합하고 송수신하는 그런 것들을 담당하시면 이기다가 이제 노트북 컴퓨터에서 보고 이 중간 이런 신호기, 라우터 같은 이런 신호기 만들어서 무선 신호를 통제하는, 송수신하는 만들어서 노트북 같은 데 갖고 다니면서 유튜브식으로 해서 수백 대의 드론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신호를 여기서 노트북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. 이해가 가시죠? 각 드론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묶음,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서 통신을 한다.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,暗号 방식. 삼성페이에서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대방식인데 그걸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적군이 드론 조정하면 안 되니까 서로 각 드론마다 각 비밀번호가 틀리거나 주파수가 틀릴 수 있잖아요. 우리 주파수가 하나야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, 주파수를 수십 개, 군통신 같은 경우 수십 개, 수백 개도 만들 수 있고요. 정부에서 허가가 있어야 되겠죠. 제 방식의 스마트폰에서는 주파수를 10개씩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각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다. 그 안에 이제 안테나 구조, 미니 안테나 구조가 있는 거고, 주파수를 이론적으로는 정부에서 허가만 나면 수백 개도 주파수를 만들어서 송수신 구조를 하고 목적별로 쓸 수 있다. 이런 형태의 이제 워키토키 방식이라고 하는데, 제 나름대로는 이런 워키토키 자체 이제 스마트폰끼리 자체 전파를 싸가지고 그러면 통신할 수 있겠죠. 워키토키 방식의 이런 스마트 방식 만드시면 제 기술구리에 해당합니다. 주파수만 맞추면 되니까 그것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이제 어쨌든 이런 스마트폰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구조에 해당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 통신 방식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이다. 서로 어떤 걸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. 비밀 조합이니까. 이 파형을 쓸 수도 있고 저 파형을 쓸 수도 있고, 어떤 걸 묶었는지 비밀 조합이에요. 이것이 틀리다. 기존의 이동통신에서 두 개 묶음으로 보낸 게 있는데 똑같은 전파를 그거하고는 틀리다. 이건 비밀통신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전파가 멀리 가고 뚜렷이 간다는 장점이 있어요. 그래서 스마트폰 워키토키 회사에서 이 방식으로 쓰시면 제 기술구조에 해당합니다. 경호원도 쓸 수 있고 하잖아요. 그리고 이 방식으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가지고 송수신하는 구조를 가진 워키토키나 아니면 이런 모든 것, 그 다음에 이렇게 무선 이런 CCTV도 이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건 제 기술구조를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신 겁니다. 군통신에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전파를 가지고 이런 종합으로 이렇게 무선을 송수신하는 드론을 400대 관리한다고 합시다. 그러면 송수신 구조가 있어야 될 거예요. 하나의 드론에서 하나의 노트북 컴퓨터에 관리한다고 합시다. 그럼 무선 송수신기가 하나 따로 있어야 될 거예요. 라우터처럼, 제 방식의 라우터처럼. 그래서 안테나 구조가 위성에 막 10,000개씩 들어간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안테나 구조가 송수신할 수 있는 게 안테나잖아요. 그래서 몇백 개씩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.
40개, 50개에 들어가서 하나당 몇 개씩 하거나 각각 관리를 하거나 수많은 안테나가 이 라우터 구조 안에 무선 통신기기 드론을 관할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라우터 구조를 만드시거나 무선 신호를 통제하는 무선 통신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돼요. 위성에도 만 대, 뭐 몇만 대씩 들어갈 수 있고요. 작은 안테나 구조가 뭐 몇천 개에서 몇만 대까지 들어갔어요. 하나 발사체 자체가 송수신하는 건 아니잖아요. 송수신 기기가 송수신하니까 그 숫자를 많이 넣자는 거죠. 스마트폰 뭐 전 세계 수백만 대, 수천만 대, 수억 대도 신호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. 위성 안에 그것을 두면은 됩니다. 그 위성 송수신의 이런 신호 장치를 위성하고 땅하고 이제 지상하고 교신을 할 때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장치가 그럼 필요하겠죠. 위성에는 그렇죠. 모든 형태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증폭시켜서 그 신호를 뚜렷하게 해주면 보다 송수신 구조가 더 잘 되겠죠. 이런 증폭 장치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예,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 수많은 안테나 구조는 그렇죠. 앞으로 디지털 영상, 위성에서 땅을 촬영할 때뿐만 에이사 레이더에서 영상 레이더 하나에서 내시된데 꼭 대기술이 어디선가 나오더라고요. 제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영상 레이더는 일단은 그렇죠. 지상에서 이렇게 에이사 레이더 쏠 때는 앞으로 모든 것은 영상 시스템으로 갈 거라고 얘기를 했죠. 디지털 전파를 쏴가지고 박쥐가 형상을 알아내고 뭔지를 알아내듯이 전파가 멀리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10개짜리 큰 안테나는 이걸 영상 촬영으로 못 간다. 수많은 미니 기조의 수천 개의 미니 안테나를 구성해서 전파를 쏘면 앞으로 이렇게 에이사 레이더 같은 데서도 영상 적기를 촬영하거나 일정 거리 안에서는 영상으로 촬영해서 그 모습을 디지털 형상화시켜서 그것을 화면 스캔으로 볼 수 있다. 그것은 이제 본부에 전송을 하면 되겠죠. 이 방식이 그래서 영상 레이더 이 부분 에이사 레이더를 하나에 쓰셨는데 그건 제 기술 구조로 보입니다. 그래서 아마 에이사 레이더 하나에서 만든 거나 보면 다 살펴보면 제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전원 공급기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미니 안테나 구조는 서로 전파를 묶어서 쏩니다. 서로 전파를 그냥 멀리 가기에는 출력이 약하니까 서로 전파를 묶어가지고 여러 파형으로 만들어서 묶어서 쏘면은 그렇죠. 각 안테나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겠죠. 어떤 건 영상 촬영용으로 쓸 수도 있고 공공용으로 같이 이렇게 레이더 제가 레이저를 갖다가 이렇게 큰 구경을 만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. 작은 구경이라도 초점 방식으로 어떻게 딱 좌표 방식으로 전 세계를 수백 조 분의 수천 분의 1로 가로 세로 쪼개서 좌표 방식으로 하늘의 영공의 위 상공으로는 1cm 단위로 가로 세로로 쪼개고 하늘 지하 또는 바닷속도 이렇게 1cm 단위로 쪼갤 수 있다. 우주에서도 가능합니다. 달 위성 같은 데서도 하늘에다 줄 긋는 거 아니니까 소프트웨어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이렇게 가로 세로 나눠서 숫자를 표시하는 거예요. 그걸 이제 좌표로 GPS를 대신한 좌표 방식인데 전 세계 가정용 산업 군사용에서 많이 쓸 겁니다. 컴퓨터 안에서도 부품 고장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데도 쓸 수 있습니다. 물류센터에서도 자율주행 로봇이 움직이는 데 쓸 수 있고요. 이것도 어디에서나 가정용 로봇도 좌표를 짜가지고 자동 프로그램을 해서 좌표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뭐 가정용 청소기 같은 것도 호텔에서도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움직일 거고요. 호텔용 서비스용 로봇들이 모든 것이 앞으로 그렇게 가리라고. 이것은 이제 에이사 레이더도 쓸 수 있습니다. 이것도 아마 이렇게 에이사 레이더에 상당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. 모든 군사용 무기는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. 이렇게 에이사 레이더에서 이 좌표에서 좌표를 움직이는 적기를 예상 흐름, 이 좌표에서 예상 각도라든지 속도라는 것을 전파를 쏴갖고 미리 여러 군데 쏘는 거죠. 그럼 전파가 딱 부딪힐 거 아니에요. 미리 여러 군데 쏘니까 동서남북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는 지속적인 방향, 속도, 예측 방향, 예측 몇 초 위에 어디 도달할 것이냐 예측 방향 미리 싹 버리는 거죠. 요경보기로 그런 방식입니다. 앞으로 이제 대공포 같은 것도 그런 방식으로 될 것입니다. 대공포도 이제 좌표 방식으로 되거나 자주포, 뭐 이렇게 탱크, 뭐 전투기 요격할 때도 이 좌표 방식의 프로그램이 다 들어갈 겁니다.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높이까지 계산해서 좌표 짜가지고 공간 안을 방 안이 됐든 어디든
이렇게 해주는데 스마트폰 안에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. 프로그램을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 아니더라도 레이저로 이렇게 위치 거리 측정 아니더라도 다양한 전파 방식도 되고요. 레이저로도 되고 다양하게 될 수 있고 초음파로도 되고 다양하게 다 될 수 있습니다. 이 기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.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.